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낙을 우리가 캐치볼 하면서 글러브 매만지는 방법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도 손님이 오셨어요. 이 두 개의 글러브가 그런 거예요. 자, 어떻게 됐냐? 리터치예요. 둘 다 리터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는 1786 신형, 하나는 이게 2형인데 기쿠치는 아니고요. 기쿠치랑 거의 같은 베이스인데 2형의 글러브예요. 이 모델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제가 추천해서 오더하신 분이세요. 자, 2형의 삼루수용 글러브예요. 자, 2형을 못 쓰는 이유에 대한 영상은 나중에 기쿠치 글러브에 관련돼서 제가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왜 나는 2형의 내야 글러브 못 쓸까, 아니면 기쿠치 글러브 어려울까 영상은 따로 올려드릴 건데, 이 글러브를 리터치를 캐치볼 하면서 하는 방법, 다음에 1786도 마찬가지로 캐치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각설하고 앞에서 영상에서 제가 포켓의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포켓은 어디라 그랬죠? 자, 엄지검지 사이 이 부분. 그러면 주세요. 우리가 정면으로 받는다라는 게 토스, 그렇죠, 여기죠. 즉 볼집, 즉 포구 지점으로 정확히 받는 지점이 이거였다면, 우리가 포켓으로 받는 건 팔의 각도가 이렇게 주세요. 그럼 뭐죠? 여기겠죠. 근데 어떻게 튀어요? 다시 토스. 자, 여기에요. 그럼 오므리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포켓으로 받을 때는 롤링 물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완전히 붙었을 때 이렇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죠. 어디죠? 옆으로 갔을 때, 즉 왼면이 보일 때 어떻게 된다? 롤링.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제 앞치마도 벗고, 지금 앞에서는 저한테 글러브, 이런 글러브를 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네,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글러브를 갖고 오셨는데, 이것도 캐치볼 하면서 제가 매만지는 법 마지막에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어떻게 이게 잡히게 됐는지. 오늘 영상을 찍는 목적은 우리가 글러브 가공을 하고 제가 10개의 핸들링, 숏바운드, 다음에 롤링에 관한 설명을 드렸어요. 특히 롤링, 뭐다? 자, 지금 없는데. 바가지 롤링. 앞에 영상 다 나오니까 보세요. 그 설명을 드렸어요. 바가지도 여기다 놓을게요.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충 공을 잡기 위한 거예요. 정확히 공을 잡는 게 아니라 대충. 막 보고 여기서 롤링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랬을 때 공이 딱 물려있는 느낌이 나게 하는 게 저희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소위 말해서 드로아 글러브라고 말씀하시는 글러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의식하고 잡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우리 타석도 그렇잖아요. 들어가서 오케이, 들어가서 허리 들어가, 인코스, 인앤아웃, 임팩트 팔로우, 이런 거 없어요. 딛는 순간 그냥 자동화예요. 수비도 마찬가지로 가는 순간 나도 자동화예요. 그래서 최종 목적지를 보여드릴게요. 포핸드가 쉽냐, 백핸드가 쉽냐, 포핸드가 어렵냐, 백핸드가 어렵냐 봤을 때 저는 백핸드가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상에서 나왔어요. 자, 보세요. 이게 정면이면 우리가 보통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그랬죠? 백핸드로 잡는다 그랬잖아요. 다시. 네? 서서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거 백핸드예요. 사람 팔의 어깨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주로 받는 게 어떻게 돼요? 대부분 백핸드 쪽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핸드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는 형태를 썼던 사람들은, 오므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핸드가 쉬웠을 거예요. 왜? 오는 거에 맞춰서 담아왔거든요. 공. 잠깐만요. 그럼 담아왔던 사람들은 포핸드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가 저처럼 각이라든지 패턴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 길을 잡아서 쓰다 보면 포핸드가 계속 튕기는 거예요. 백핸드는 뭐 치든가 어떻게 해서 담기는 부분인데, 근데 또 백핸드 강한 타구는 떨구기 시작하는 거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반접이라든가 아니면 허브적 이런 글러브는 쉬웠었는데. 자, 최종 목적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이 레벨에 되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은 제가 단 한 번도 찍어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자, 포핸드 1번, 2번, 3번 기억나시죠? 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원하는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3번으로 올 거예요. 강하고 빠르게. 그리고 위치는 정면도 아닌 1번도 2번도 아닌 3번 정도 벌어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포켓이나 웹이 보이겠죠. 근데 제가 공을 이 친구가 던지라 그러면서 저는 던지는 친구를 쳐다볼 거예요. 이걸 안 볼 거예요. 주세요. 3번. 자, 보세요. 자, 3번. 지금 손으로 가리고 있어요. 제가 눈으로. 자, 3번. 세게.
네. 좀 더 이쪽에 가깝게 줘보세요. 대충. 네. 걸렸어요. 그럼 제가 안 잡아볼게요. 안 잡고 3번. 앞에 떨고요. 확률의 게임. 제가 공을 쳐다봤어요. 이 정도까지 보였지만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감각으로. 감각으로. 네. 감각으로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막는 와중에서 뭐죠?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우리가 핸들링 롤링의 기본 개념이 뭐였죠? 롤링이란 팔뚝의 회전. 핸들링은 회전을 하면서 돌면 안 빠진다. 그럼 제가 뭐 한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걸었다라는 거죠. 같은 개념이 앞에 원리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물론 그 영상들이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신 것도 있어요. 알아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제 마이크 샀으니까. 그럼 공이 들어왔을 때 제가 뭐 했어요? 롤링을 막은 거죠. 이런 동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3번 뒤로 빼는 거 아니다? 왜? 공이 바운드가 돼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이렇게 갈지 입사 반사를 모르는데 내가 멀어져? 각도가 더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볼,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해요, 앞에서. 네, 공 던지는 친구. 네, 이 친구는 지금 영상 공 던져주는 친구는 오늘 처음 온 친구고 라이브로 제가 녹화를 하는 걸 보고 있어요. 원테이크 노편집으로. 자, 손을 쭉, 공 내려놓고, 자, 우리가 손을 이 눈썹까지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잘했어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사람이 손을 눈썹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지 않아요. 이것도 안 돼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려요. 그럼 다시 이렇게 백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눈썹으로 올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가르시아. 네. 우리 동작이 다 이런 동작이 나오고 이런 동작이 나와요. 제가 한 동작이 뭐였죠? 여기서 이런 동작을 했죠. 지금 뭐죠? 이런 동작. 이런 동작. 아까 원심력. 그래서 공이 왔을 때 원심력을 활용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또 이제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냐면 제가 예전에 애매하게 높이 오는 공 잡는 영상 그거 조회수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자, 왼쪽 골반 앞으로 토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어떡하죠? 안 되면 제껴! 더 낮게. 이러고 있다 이쪽에 오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다음 동작이 구현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떻게 잡는다 그랬죠? 손끝이 아래를 보고 롤링. 네, 맨손으로 보여줄게요. 온다, 들어온다. 네, 더 낮게. 손끝이 아래를 보고 제가 제꼈어요? 제꼈냐고. 안 제꼈다고. 근데 글러브를 끼면 뭐라 그랬죠? 여기가 걸리니까 닿을 것 같으니까 제낀다 그랬죠. 그럼 제끼면 어떻게 돼? 제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친구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낮게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알려드린 요령이 뭐였죠? 롤 백핸드에서 감으면 된다고. 갖고 오면 된다고 가르쳤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게 돼야 되잖아. 끝이 앞을 보고 이게 돼야 돼. 롤링을 넣어주면서. 맞죠? 이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건 날라가는 공이잖아. 나한테 이렇게 원바운드 송구해봐. 줘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사람들이. 원바운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야? 실장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래도 어려워. 왜? 원바운드가 되면 각도가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려. 끊겨버려. 잡힐 수는 있지만 공이 튀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원바운드 공이 옆으로 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 손의 각도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원바운드 줘봐요. 그럼 방법이 뭐야? 여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원바운드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이렇게 원바운드 주면 다 뭐 하냐면 땡기고 있어. 잡으려고 어떻게든 땡기고 있어. 그럼 제가 잡아볼게요. 이게 캐칭 드릴에서 공이 왔을 때 밑에서 하나 위로 올라간다. 치는 드릴, 받는 드릴, 반개 밑에서 반개 올린다 그랬죠. 이거랑도 맞물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 자, 원바운드 말고 송구를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공을 5조준 할 거예요. 공이 오는 방향에 밑을 세팅시키지 않고 공이 오는 방향보다 밑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송구. 그럼 제가 못할 거예요. 네, 롤링. 주세요. 롤링. 잡혀요.
보였어요? 지금 뭐야? 안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웹이 보이잖아. 포켓이 보이잖아. 줘. 안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잡으면. 이해 가세요?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갔을 때 포켓이나 웹이 보일 때, 특히나 포켓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줘요. 잡으면 물려. 빼. 다시. 오조준하고 내가 밑에서 있다가 치면 돼.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백핸드 할 땐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줘, 송구? 하잖아. 백핸드 할 때 우리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빼냐고. 안 뺀다고요. 맞잖아요. 분명히 대부분 어떻게 이렇게 치든가 아니면 빼면서 어떻게 감아 온다고. 감아 온다고. 포핸드에서는 그 동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핸드에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포핸드 송구 어떻게 해? 밑에서 그냥 감으면 돼. 이렇게 감으면 돼. 받아. 감아. 주소. 감으면 돼. 근데 정말 빠른 타구가 왔을 때가 언제냐고. 송구보다 이렇게 바운드 볼이 왔을 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좋아요. 감으면서 빠지죠. 뭐가 빠졌어? 세게. 하나, 딱, 하나. 오씨. 몸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로 빼는 것부터 먼저 신경을 쓴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벽을 만들어서 롤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운드, 지금은 앞에서 원바운드였지만 쇼바운드 와도 똑같은 거예요. 주세요. 벽을 만들었잖아요. 벽을. 그러면 좀 잡혀요. 내가 앞에 본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공을 끝까지 보는 건 쉬워. 정말 강한 타구가 오면 끝까지 보기 어려워요. 그럼 진짜 세게 3번 바운드 세게. 내가 몸이 뒤로 빠지고 하더라도 빼서 나갈 수 있는 오른손에 공이 쥐어지는 동작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몸이 빠지거나 다리가 빠지면서 강한 타구를 했죠. 근데 웬만한 타구는 줘요. 아무리 세도 이것만 해줘도 더 세게. 더 세게. 어휴, 멀다. 자, 세게. 그럼 이것만 해줘도 걸려 있어. 그럼 옮겨서 바로 다 엑스플레이스 동작까지 다 나올 수 있는 이런 핸들링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이고 숨차. 포핸드가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부터 다시 갑시다. 내 목적은 말씀드렸어요. 안 보고 대충 해도 걸려서 물리게끔. 웹이든 포켓이든 손바닥이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면 포핸드에서 제가 뭐랬죠? 1번, 2번, 3번. 그거 뭐예요? 7번. 9번. 아까 했던 게 9번에 가까운 얘기지만 1, 2, 3을 좀 벌려서 하면 포켓. 완전히 가면 웹.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말했죠. 포켓의 개념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1번 주세요. 다시. 좀 정확하게 여기서 1번. 어디로 받았어요? 볼집? 아니요. 포켓으로 받았어요. 왜? 왼발에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말하는 볼집, 포켓에 받으려면 앞에서 잡아야 되나요? 그럼 튀어나가요. 바운드가 짧아서 튀어오를 때 이렇게 되면 굴절되거나 튀어나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때 제가 뭐하라 그랬죠? 롤링. 그럼 튀어나오는 게 어디로 가요? 포켓이나 웹에 가서 걸리겠죠. 짧다? 주세요.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포켓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길다? 그럼 3번.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3번은 뭐였죠? 붙었을 때는 이게 3번. 뭐였어요? 이거 3번. 3번. 그러면 7번은 뭐였어요? 담을 때. 관 못 맞췄다. 이렇게 되면 튄다 그랬죠? 내려오잖아요, 공이. 그래서 뭐였죠? 뒤늦게라도 롤링을 해줘라. 다 나왔던 얘기예요. 9번 빠지는 거 이거 나왔죠. 자, 앞에 거 리뷰했어요. 그래서 제 목적지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백핸드 롤링을 하면서 내가 공을 물어주면서 글러브나 미트의 형태를 잡는 방법이에요. 자, 몇 분이지 지금이? 시간 없으신 분들은 이 14분 편부터 14분 30초부터 나중에 끊어서만 보세요. 앞에 거 다 아시면 뒤에 14분 30초 기억하세요? 자,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제 글로 이렇게 땅에다 놓을게요.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정면으로 잡을 때는 CP, 캐치볼 포지션 만들어 놓고 앞을 보고 잡는다라고 했죠. 이게 면이 볼집 정확한 포구 지점이 앞을 정면을 보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팔을 살짝 접으면 어떻게 이제 포켓이 보이는 위치죠. 포켓이 이면이 되는 위치. 맞죠? 자, 이 위치를 만들 때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 주세요. 열어. 다시. 여기요. 열어. 잠궈가 있었죠. 잠궈. 열어. 잠궈. 잠그고 잠다. 거기는 보셨죠? 넘버7 특급 노하우. 이 연습을 할 때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레벨업을 할 거예요. 팔꿈치를 들고 하세요. 나는 피노키오다. 나는 마리 앙뚜아네트 인형이다. 생각하시고 팔꿈치를 리드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힘이 없게. 여기는 자유롭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공을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주세요. 열어. 잠궈. 그러면 공이 오는 위치가 포켓이 될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 이게 너무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웹이 보인다든가 바닥면이 손목이 제껴지잖아요. 편안하게 앞으로. 포켓면이 정면을 보게. 그러면 그 느낌으로 캐치볼을 하는 거예요. 열어. 잠궈. 일부러 지금 들고 있죠? 열어. 잠궈. 백핸드 롤링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야. 이게 뭔 짓인데, 이게 뭐가 필요한데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이거를 할 때 왜 그러냐? 여기서 제 글로 보잖아요. 오므리면 빠져요. 무조건 빠져요. 100% 빠져요. 안 빠진다는 건 뭐예요? 힘을 꽉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어. 잠궈. 자, 이걸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공이 만약에 허리 높이로 토스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꿈치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붙지는 않아요. 떨어져요. 그냥 편하게 떨어지겠죠. 그럼 골반 높이로 줘봐요. 그럼 어때요? 떨어진 상태에서 열어. 잠궈. 그럼 무릎 높이로 줘볼까요? 열어. 잠궈. 대부분 사람들이 떨어질 때 어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공을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 대부분 나는 아니야 많이 보여요. 아니면 뭐 하죠? 이러고 있다가 물러나서 이렇게 낮출 생각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소 캐치볼 할 때 주세요. 열어. 잠궈. 이런 거 연습하기 어려워요. 맞잖아요. 정확한 건 원래 이쪽으로 뭐 어떻게 잡아야 돼요? 낮춰서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 핸들링으로 카바를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러 여기 오는 공을, 가슴 언저리 오는 공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잡나, 이렇게 잡나, 이렇게 잡나. 팔 동작을 연습하는 거예요. 백핸드 롤링은. 이해 가세요? 그러면 겨드랑이 쪽으로 와도 마찬가지예요. 주세요. 잠궈. 그러면 조금 이쪽으로 줘볼까요? 그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해서도 갈 수 있는 동작들. 우리가 공을 뺄 때 어떻게 빨리 뺄 때 백으로 많이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 공간에 와도 내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튀어나가게 잡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열어서 낮춰서 바로 빼서 던지는 동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이거, 즉 팔꿈치 들고 백핸드 롤링, 팔뚝회전 롤링,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앞에 영상에 나왔어요. 그리고 언제 활용을 했냐? 4번 바운드. 자, 롤링. 다 했던 거예요. 롤링. 네. 그럼 짧으면 5번 뭐예요? 짧다. 친다. 롤링. 길고 세게. 6번. 롤링. 다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6번 할 때 이거 하거나 이거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세게 길게. 앞에 볼게요. 걸려. 더 세게. 다 걸려요. 아까 이거 한 거랑 똑같이 우리가 돌리면 어떻게 돼? 여기서 경례. 이렇게 된다고요. 팔이. 맞잖아요. 그래서 포핸드가 어렵냐 백핸드가 어렵냐 그러면 포핸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백핸드 롤링이 이게 익숙해지면 포핸드는 정반대로 몸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잘 핸들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숏바운드가 이거였죠. 숏바운드 그럼 뭐예요? 여기서 롤링. 그러면 무릎 높이는 여기서 롤링. 그러면 허리 높이는 롤링. 그럼 가슴 높이는 롤링. 근데 사실 전 이렇게 안 잡죠. 원래대로면 어떻게 잡아야 돼? 편하게 있으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 사회인분들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뭐예요? 이쪽으로 토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보이세요? 공 다 타고 나가요. 아니면 조금 낮게 오면 어떻게 돼요? 네, 놓쳐요. 그리고 잡았다 치더라도 다음 동작을 빼는 동작에서 공이 다 새버려. 이쪽 사이드에서 빠지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야. 아까 포핸드 하듯이. 그래서 롤링이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간다, 쓱 하고 롤링. 던지는 동작까지 이어지는. 이 동작을 굳이 어려운 거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잡고 낮게 와서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겠지만 그게 돼 있다라면 일부러 드릴을 연습하는 거예요. 백핸드 캐칭 드릴. 그러면 항상 연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글러브 끝이 좀 앞을 보고 있죠. 그래서 포켓면이 보이게. 이면이 아니라. 그러면 항상 받을 때 이걸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포수 밑에도 똑같은 거예요. 자, 캐칭들이 뭐였죠? 하나 밑에서 하나 위로 준다, 친다. 그럼 받는다는 뭐였어요? 세게 반개에서 반개에서 감는 거, 받는 것까지 됐었죠. 그런 포수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캐칭들을 연습하려면 롤링 익숙해져야 돼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줘, 받아. 이게 뭐지? 줘, 받아. 여기서 롤링. 손바닥으로 받았죠, 지금. 이쪽으로 받았을 때 여기가 튄다? 밑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포켓으로 가는데 공이 돈다? 빵이 항아리인 거예요. 그럼 이 동작이 뭐였어요? 이 동작이. 내리면 이거라 그랬죠. 근데 이 정도만 골반까지만 내려도 앉으면 땅볼이에요. 슛바운드. 그럼 우리가 아웃 바깥쪽을 내려서 잡을 때, 백핸드 잡을 때 이게 아니라 손목이 느껴진 게 아니라 여기서 백핸드, 포핸드 다 설명됐어. 포핸드, 백핸드. 이걸 낮추면 이거잖아요. 그러면 낮은 볼이 왔어. 줘요. 그러면 어떻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낮은 볼이 왔어. 감을 수도 있는 거고 슛바운드가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슛바운드 왔어. 이쪽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 다시 강민호처럼 앞에 왔어. 그럼 어떻게 돼? 스라이 다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 스라이. 이 연습하는 게 캐치볼 하면서도 내가 충분히 바깥쪽 롤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코스 갔을 때 기본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미는 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만 잡을 수 있냐고요.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기본을 이걸 설명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가 엄지 삐는 게 진짜 많아요. 이렇게 되다가.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처음 기본을 말씀드린 게 뭐였죠? 포인트다. 이쪽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줘? 이거부터 줘. 이거부터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껴지면 펀칭하니까 앞을 보고 이거부터 해놓고 더 낮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손바닥 가운데로 이거부터 연습을 했으면 상황에 따라서 뛴다 낮게 왔어 그럼 어떻게 돼? 갈 수도 있는 거고 줘요. 상황에 따라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드릴을 결국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네글러브 어디였지? 백핸드 롤링 트레이닝 글러브로 해볼까요? 네. 알테스 트레이닝 글러브 사신 분도 있으니까 관절 매만지고 줘요. 롤링. 네. 그럼 튀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낙을 파트 1, 1, 2, 2, 1 매만지고 손바닥도 잡히고 포켓도 물리게. 그래서 포켓을 물리게. 자,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지금 잘 물리고 잘 잡혔죠? 우리 친구 와서 내 공 갖고 가. 공 갖고 가. 뽑아가라고. 얼굴 안 보여. 뽑아가. 뺏겼어요, 제가. 왜? 주세요. 잡았어. 갖고 가. 더 와도 돼. 갖고 가. 뺏겨요. 제가 안 뺏겨 볼게요. 똑같은 동작인데, 제가 뜨끔 나와 새끼 약지 뺐죠. 줘요. 롤링. 포켓으로 다시. 포켓 쪽으로 벗어. 잡았어. 갖고 가. 갖고 가. 어때? 힘이. 자, 내가 검지중지 위주로 롤링이 들어가서 5손가락을 다 쓰면 줘볼게요. 이렇게 돼서 하면 롤링이 들어가면 물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으로 롤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이런 식으로 롤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해가시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난 아니에요. 자, 우리 앞에서 공 던지는 친구 글러브가 이렇게 돼 있었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 받아요. 적응도 좀 주워주고. 자, 볼게요. 자, 항아리가 돼 있죠. 바닥이 넓어요. 손도 작은 친구인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놨어. 자, 그러면 자, 롤링 튀어서 해봐. 네, 다 돌아요. 다 돌아. 이제 알겠죠? 롤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잡았어야 됐을까? 여기서 이렇게 오므려. 그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서 닫혔는데 공은 돌죠. 그러니까 웹이 이쪽에서 공이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설명했던 이쪽으로 빠지는 공을 잡을 때 본인은 어떻게 잡았을까? 롤링? 예. 다 이렇게 공이 롤링 들어가면 튀어. 손은 어떻게 됐어? 이만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넘버 세븐 특급 넣어. 이거 안 돼요. 아예 걸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좋았던 건 뭐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바운드. 그럼 이 친구는 좋았던 이것만 좋은 거야 지금. 투핸드, 숏바운드. 아니요. 그 이렇게 잡는 거야. 언더로 숏바운드 해봐요. 그럼 뭐야? 1번 바운드가 이렇게 잡는 거야. 끊어져. 근데 잡았는데 어떻게 해? 공은 돌아. 그럼 아까 우리의 목적이 뭐지? 3번 길게. 앞에 보고. 이렇게 하면 흘러서 튕겨나가거나 돌아서 빠져버린 거예요. 정말 바가지가 돼버린 거죠. 그럼 이걸 이 친구 걸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백핸드로 롤링을 했을 때 손바닥, 즉 볼집 위주로 받으려면 이 각도가 아니라 앞에서 나야겠죠. 줘봐. 그리고 물어. 오케이. 물려. 그 무는 느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1, 2, 2. 이해 가요?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줘. 계속 캐치볼 할 때마다 백으로 해서 롤링. 오케이. 그러고 나서 제가 검지각도 말씀드렸고 포켓을 누르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라인 만든다 그랬죠. 이게 허경민 선수 하는 거 뭐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라인 만들 때 포켓도 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게 만들었죠. 때려. 자, 그럼 이게 앞 볼집이었으면 이제 포켓 줘. 물어. 물리네. 되네 이제. 손바닥이 너무 넓네. 그럼 어떻게 돼? 백으로 잡았을 때 롤링 했을 때 이런 데 맞으면 튀죠. 맞잖아. 왜? 너무 넓게 만들었어. 그럼 넘버 세븐. 왜 일본 선수들은 허벅지를 누르나? 기억나니? 즉 이런 식으로 허벅지를 눌러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감싸지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뭐야?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여기 꺾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죽여야지. 같이.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여기. 그럼 뭐야? 오케이. 이제 좀 안 튀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주먹을 때려서 만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줘. 일부러. 오케이. 튄다. 오케이. 다시. 매만지고 튄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1번. 들어가잖아요. 3번. 물려. 짧다. 2번. 그럼 어떻게 들어가. 다 물리는 각도가 나와요. 롤링. 제자리에서 집에서 셀프 체크. 그럼 글러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야구공은 물려요. 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 손님 두 분 있으세요. 1786. 신형 1786. 고가 높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포켓이 깊은 1786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정확히 볼집으로는 잡히는데 포켓에서 돌고 이 아래는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가공받고 나서 정말로 어떻게 썼냐? 정말로 그 검지중지 아래 볼집으로만 딱 잡은 거야. 딱 잡은 거야. 그럴 때 마찬가지예요. 글러브를 과감하게 못 만져준 거죠. 내가 매만져주고 관절 잡아주면서 다음에 뭐하죠? 셀프 매만지면서 길들이기를 할 때 실제로 캐치볼을 할 때 이게 아니라 이건 다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잡아가면서 내가 이제 안 빠지는구나. 특히 포켓 쪽이 깊기 때문에 포켓이 깊은 포켓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물었잖아. 줘? 물었잖아. 물리잖아 이제. 그럼 이거 가지고 손바닥 아래로 잡아볼까? 줘요. 오케이. 물리네. 더 힌지 쪽으로 잡아볼까? 물리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방금 우리 친구 하는 게 뭐였어? 방금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방금 나 봤어.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습관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기기도 어려워. 어떻게 해? 팔꿈치 더 들었어야지. 그리고 손끝이 앞을. 그렇지. 그리고 롤링. 그래. 오므렸잖아. 오므리면 줘요. 빠져. 감어. 검지중지. 감어.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감어. 근데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여드린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설명해서 저도 모르게 지금 이렇게 했죠. 이러면 더 쉬워요. 자, 해봐. 네, 이렇게 하면 더 쉬워. 아, 미안. 다시 해봐요. 옆으로 서서 롤링. 더 쉬워. 왜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캐치볼 할 때 정면을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왼발이 나가거나 오른발 왼발 잡는 순간에 몸이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면으로 하셔야 돼요. 어렵게.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이건 너무 쉬워. 이걸로 하면 딱 잡아놓고서 롤링 쉬워. 여기도 쉬워. 네. 그래서 일부러 정면으로 하시고 매만져 가면서 줘요. 롤링. 그렇죠. 롤링. 우리 손님 이거 튄다 그랬었죠. 저 이렇게 손으로만 좀만 만지는데도 안 튀는데. 그럼 백핸드 튀나 볼까요? 제자리. 오케이. 안 튀네. 다시. 제자리. 4번. 네. 짧다. 그럼 5번. 웹이나 포켓이 들어가 있죠. 5번. 안 새는데요. 그럼 6번. 길게. 네. 길게. 안 새는데요. 그럼 3번. 세게. 제가 앞에 볼 거예요. 3번. 4. 어디 맞았어? 여기. 안 세잖아요. 다시 3번. 정확히 받아볼까요? 4. 자. 어떻게 했어요? 5조준에서 3번. 5조준에서 했다. 네. 물었잖아. 살짝 튄다? 오케이. 그럼 다시.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 캐치볼 하면서. 캐치볼 하면서. 즉. 오케이. 이렇게 하면서. 이게 정면이 어려우면 옆으로 서서. 왼발 앞에다 놓고. 오케이. 무는 연습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쿠치 베이스인 2형의 글러브, 그 중에서 이거는 3루형 글러브였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쿠치형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사용하신 분은 여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기가 다 흘러. 왜? 벌어져 있죠. 이거는 나중에 글러브 새끼의 각도에 대해서 말할 텐데, 제가 오각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물러줘야 되는데, 이게 퍼지니까 어떻게 돼요? 안 잡혀. 눌러. 흘러.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흘러버리는 거야. 여기 물면 잡혀. 물면 잡혀. 근데 이게 문 거죠. 롤링이 들어간 게 아니죠. 이렇게 물어서 잡히는 게 잡힌 게 아니라 그랬어요. 롤링에서 물었을 때 딱 물려야 돼요. 그랬을 때 뭘 해야 될까? 여기를 더 관절을 만져주셨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아무리 포켓으로 롤링을 하려고 해도 공이 어느 각도로 절로 갈지 일로 갈지 이쪽으로 와도 사실은 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글러브는 사실은 이 각도를 만져줘야 돼요. 어디? 아래쪽. 이 각도를. 그래서 이 각도를 매만져 주면서 뭐 한다 그랬죠? 캐치볼. 어떻게? 피노키오 캐치볼. 이거 피노키오 캐치볼이라고 하면 되겠다. 자, 피노키오 캐치볼. 네, 롤링. 그러면서 내가 포켓으로 왔을 때도 물어줄 수 있게. 잘 안 되면 어떻게 새끼나 약지 빼고, 네, 검지중지만으로 다시 만져주면서, 네, 뺐어요. 롤링. 오케이. 그러면 피노키오 캐치볼을 하면서 백핸드 줘요. 롤링. 물어주고. 튀네? 그럼 손바닥 가운데다 공을 누고 만지고. 자, 다시 가슴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물었어. 오케이. 이 느낌. 오각 잡아주고, 네. 오각 얘기도 다 영상에 했어요. 롤링. 잡았죠. 그럼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내가 똑같이 백핸드 주세요. 슛바운드. 친다. 세게. 6번. 친다.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럼 포핸드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보자고요. 제자리. 1번. 네, 물었어요. 그럼 짧으면 2번. 으쌰. 치는 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는 2형 같은 경우에는 핸들링이 안 들어가요. 옆으로 빠진 거는 엄지가 좀 덮여있는 각도라서 잘 덮이는 각도인데 이걸 갖다 주세요. 그래서 오므리면 이렇게 다 튀어나가. 즉 사카모토 같은 1형처럼 오므리면 이게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MM형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는 1형인데 2형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핸들링이 덜 들어가도 좀 물리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핸들링이 들어서 약간 넣어줘야 돼. 한 30도 정도 넣어주면 좋아요. 넣어주면 물리는데 안 넣어주고 대주면 이게 튀어나가. 더 그때 짧을 때 넣어주면 이렇게 튀어나가, 이렇게 공을. 이해 가시죠? 그래서 확실하게 롤링을 넣어줘야지 물려요. 그럼 제일 중요한 3번 길고 세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3번과 9번 사이에서 애매하다. 대충 자 물었죠. 물었잖아. 받아. 다시 만지고 자. 다시. 밑에서 다시. 그리고 세게. 보니까 더 안 돼.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밑에서 올려서 가는 거. 이해 가시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옛날 레슨장 코치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면에서 볼 잡을 때 위에서 찍어내리면 못 잡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래에서 올리듯이 잡으라고. 비슷한 거 올린 거예요, 사실은.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근데 올려서 잡는다는 개념이 잡을 때 치는 건 아니고 잡으면서 롤링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받을 때는 포켓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손바닥, 볼지 아니면 약지새끼 아래쪽 이쪽 받는 포켓으로 잡는 거고 옆으로 갔다 포켓, 절로 갔다 웹. 손바닥인데 튄다 포켓, 길다 포켓, 웹, 포켓 활용하는 거죠. 그럼 7번 같이 튀는 건 뭐였어요? 볼집 들어가잖아요. 포켓이 아닌 손바닥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뒤늦게라도 롤링. 도움이 되셨나요? 한 가지 14분 30초부터 보시면 돼요. 우리가 피노키오 캐치볼, 즉 백핸드 롤링 연습하면서 글러브는 새낙을 파트 1처럼 만져주시면서 조금 앞인지 포켓인지 웹인지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정도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낮은 공을 잡을 때 원핸드 싱글 캐치도 숏바운드가 됐다 무릎이 됐든 빠지는 공이 잡든 잘 잡혀. 그러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결국 뭐죠? 포핸드 쪽도 그와 이런 메커니즘과 동일하게 이쪽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글러브가 되게 쉬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 전에 왔던 이 150만 원짜리 글러브, 네. 자, 머리가 들어가죠? 소블공이 들어가요. 이런 공들은, 이런 글러브들은 보이시나요? 네, 이만해요. 네. 여기만 딱 꺾어놓고 넓혀놓고 E형의 기쿠치를. 이건 뭐예요? 바운드, 원바운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숏바운드 잡는데 튀어. 그거를 언제 아셔야 되냐면 이걸 피노키오 캐치볼을 하시고 되면 이거 하나도 안 잡혀요. 백핸드 롤링만 해보시면 낮은 볼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오므리는 거지 계속. 그래서 이걸로 잡아. 네. 이런 모양으로. 그럼 웹이 늘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이런 모양처럼 저는 앞에 영상에 올렸듯이 손가락이 늘어나고 웹이 낭창낭창. 왜? 이것밖에 안 되거든. 이것밖에. 다 담고 즉 캐스터네치밖에 안 되는 거죠.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공을 잡는다, 아니다. 잡는 거란 개념이 뭐냐? 회전을 멈춰서 오른손으로 옮겨준다. 즉 완벽한 회전의 컨트롤이다. 그래서 이 영상 다음에 올라갔지 앞에 올라갔지만 윌슨 글러브에서 제가 스핀 컨트롤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공을 잡고 옮기는 것에도 끝나진 않죠. 어떻게 되죠? 푸더까지 들어가잖아요. 푸더까지.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하실 때 나중에 되시면 이 분절에서 피노키오 캐치볼이 됐든 이 오조준에서 이 롤링이 됐든 결국 우리 목적은 뭐예요? 슛바운드 쓰세요. 슛바운드. 자, 갑니다. 따다다다다다 슛바운드 잡고 롤링 던지는 것까지. 그럼 앞에 좀 더 앞에 가서 던지는 것까지. 우리가 백핸드를 간다. 갔어. 다시 백핸드를 갔어. 그럼 뭐해? 가서 잡아서 가는 것까지. 근데 내가 정확히 못 보는 상황이 왔어. 세게 어떻게 돼? 와서 물어놓고 여유있게 던지는 상황까지. 3번 길게 내가 못 봐서 걸렸어. 그래도 내가 갖고 와서 던지는 동작까지 이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려면
어느 공이 오던 간에 물려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스핀 잡아서 때릴 수 있는 동작까지 된다라는 거예요. 땅볼이 어려우세요? 피노키오 캐치볼 하고도 돼요. 주세요. 갖고 가서, 예? 갖고 와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도 가도 되잖아요. 가도 되는 거고. 응?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가는 거고. 우리 사람 팔이 얼마 전에 허경민 그 빠르게 캐치볼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캐치볼 하고 있더만. 그걸로 제가 길들여준 거예요. 예. 사람 팔이 앞에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빠르게 하니까 어떻게 해, 경민이는. 빠르게 빼서 이렇게 빼고 있더만요. 예, 이렇게. 사람 팔이 어떻게 돼? 이거야. 이거예요? 이거야? 아니었잖아. 이거잖아. 당기면 이거잖아. 왜 이렇게 돼? 아니, 옆에서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이렇게 되냐고. 다시,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멱살 잡았어. 잡아. 글러브로. 멱살 잡아. 갖고 와. 그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면, 갖고 와. 이렇게 되잖아. 예. 똑같은 원래 우리 앞에 친구 하라니까 다 이러고 있어,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네. 왜? 글러브만 끼면 사람들이 바뀌는 거야. 맨손으로 하면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해. 글러브만 끼면 바뀌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동작을 갖고 오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갖고 오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갖고 오고. 물체를 잡았다? 우리 무거운 거 들 땐 이렇게 들리지. 우리가 무거운 거 들 때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정수성 코치죠. 지금 수성이가 와서 저한테도 얘기하면서 막 원방한테 자기는 귀 옆으로 갖고 와라 막 이런 얘기 할 때도 45도 그리고 뭐 돌려서 갖고 와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그랬어요. 그게 롤링이야. 전에 네 아들내미 가르쳐줬던 그 롤링이야. 유튜브 자기 핸드폰으로 다 찍어왔어요. 근데 한 가지 함정은 뭐였죠? 45도로 귀 옆으로 갖고 오라는 말은 맞는데 저는 그것도 한 가지 오류가 있다고 했죠. 뭐죠? 귀 옆으로 갖고 올 때 내가 몸이 가잖아요. 못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이한테 한 얘기는 45도는 맞는데 귀 위치까지 올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갖고 오는 모양이 나온다. 표현이 다를 뿐이지 이거냐 갖고 오면서 몸이 가면냐 이거면 뒤로 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분석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KBS 프로그램에서 롤링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롤링 제가 정한 이름이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따라 하시는데 팔뚝의 회전, 즉 공은 팔뚝의 회전으로 잡는다. 그거를 연습을 좀 더 심화해서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주의사항! 기본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잡았어야지 왜 이렇게 잡아? 맞잖아요. 이걸 배우고 나면 아까 저 앞에 친구도 아무 말 안 하고 저 공 어딨지?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던졌더니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렇죠. 이 상황을 내가 정확히 할지 뺄지 뭐 할지 하려면 우리는 제일 처음부터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부터 봐야 돼요. 금발바닥, 소발바닥. 그게 되면 이제 포켓으로 잡는다. 롤링. 이해가죠? 그 연습을 한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롤링. 최소한의 글러브를 움직임을 적게 하면서 팔뚝 회전을 잡는다. 똑같은 동작들. 그러면 아까 이 어려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서 잡을지 이렇게 잡을지 내가 주세요. 이쪽에. 어떻게 돼? 걸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바운드 맞추지 않고 무릎 쪽에다. 그럼 어떻게? 칠 수도 있는 거고. 더 와. 아니 더 와. 만약 바운드가 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걷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바운드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올리면 되는 거고. 똑같은 메커니즘에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만들다 보면 왜 글러브의 가죽이 회전을 멈춰준다. 비싼 가죽 왜 좋은다. 스핀 컨트롤 왜 그러냐. 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항아리 나팔꽃 같은 이런 모양들이 아니면 우리 친구하고 왔던 그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는 글러브들이 뭐가 잘못되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아이고 숨차다. 우리 처음 온 친구 앞에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우리 친구 고마워요. 네, 확실히 알겠죠? 자, 노편집 원테이크. 네, 노콘티예요.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들이 피노키오 캐치볼 좀 많이 하시면 그러면서 각도, 포켓, 볼집,
웹 이 각도 연습하시면 그게 모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 글러브 전체가 다 활용이 돼서 물리는 바운드 공이 물리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내가 피노키오 캐치볼 하면서 글러브를 매만지는 과정들이 이런 동작에서 공이 물리게 만드는 덫을 놓는 작업이 된다라는 것까지 앞에 얘기를 쭉 다 이어서 나온 거예요. 자,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앞으로 나갈 패턴 분석이라든가 잘못된 글러브들 분석, 예를 들어서 항아리라든가 그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각을 위한, 요즘에 또 그런 게 많아요. 길각을 위한 길각, 덜그럭덜그럭 되는 거. 그게 왜 잘못됐는지는 피노키오 캐치볼만 했을 때 공이 튄다? 그러면 그 점은 확실히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비단 야수 글러브, 지금 내야 글러브 설명드렸지만 포수 밑에도 접목이 될 거고 당연히 일루 밑에도 접목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피노키오 캐치볼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몇 분 찍었나? 아이고 45분짜리 영상이네요. 또 이걸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긴 영상이지만 그래도 꼭 시청해 주시고 본인들의 야구 실력의 향상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버텨 주세요. 이게 어찌 보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잘못된 글러브 관념을 깨는데 가장 정말 우리 대기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 설득하기 힘드셨죠? 가장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단 고발받아서 월받아 천정놀이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리고 가슴이 가서 받는 기본기가 잘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점은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한 거니까 이 점도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